안녕하세요, 민카릉입니다. 머랭이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중안부가 긴 롱안부 대표 뷰티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영상으로 중안부 축소 메이크업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2026년 버전 중안부 축소 메이크업인데 여우상을 곁들인 중안부 축소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중안부 줄이는 메이크업 하면은 눈을 최대한 내리는 느낌으로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눈꼬리를 앙큼하게 올리면서도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10가지 꿀팁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차근차근 시작해보자면 첫 번째 꿀팁은 바로 렌즈입니다. 너무 큰 직경 착용하지 마세요. 이 눈의 흰자에 여백이 줄어들면서 더 꼬막눈으로 보이고 개눈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보이면서 답답해 보이고 눈의 트임 효과가 덜해 보일 수 있으니까 적당한 직경에 너무 크지 않은 그런 직경의 렌즈를 착용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큰 렌즈를 껴도 돼요. 근데 하이라이트 렌즈를 껴야 돼요. 축구정 렌즈는 빅 사이즈를 착용해도 눈이 싹 트여 보이면서 밑트임 뒤트임까지 지켜주고 눈도 정말 와방 커 보이거든요. 좋아하는 렌즈 두 가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껴봤던 축구정 렌즈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마이피픈의 비브 벤티 오트밀 컬러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눈이 벌써 엄청 커졌죠? 이 비브 벤티 오트밀은 직경이 13.8로 완전 빅 사이즈에 속하거든요. 답답한 느낌 없이 지금 눈이 엄청 또랑또랑하고 커 보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축구정 하이라이트 렌즈는 전체적으로 컬러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부분이 이렇게 포인트가 되면서 투톤으로 연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밑으로 이렇게 끌어줘요. 이렇게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볼게요. 이 렌즈를 착용한 쪽 눈이 훨씬 내려가 보여요. 일단 중안부가 1차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실 저는 이 컬러보다는 그레이, 차콜 이런 계열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이 오트밀 컬러도 더워 보이지 않으면서 괜찮아서 추천. 그 다음 최근에 빠진 픽싱 렌즈 하나 더 추천드릴게요. 렌시스의 도니아 문그레이라는 제품이에요. 직경은 13.6으로 비브 벤티보다는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꽤나 큰 직경의 렌즈에 속하죠. 축구정이 아닌 하이라이트 렌즈도 많잖아요. 그런 걸 착용하게 되면 하이라이트 부분이 돌아가면서 어디를 보는 건지 초점이 좀 안 맞는 느낌도 나고 중안부 축소 효과가 아무래도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다 보니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축구정 렌즈를 추천드리고 사실 저는 평소에 그레이 렌즈를 주로 끼는데 많은 분들이 그레이보다는 이런 브라운 계열 렌즈를 데일리로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머랭이들 취향에 맞춰서 이 비브 벤티 오트밀을 양쪽으로 착용하고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쉐딩 꿀팁 가겠습니다. 우리가 중안부를 줄이려고 쉐딩을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이 턱 쉐딩으로 여백도 줄이고 코 쉐딩으로 코도 짧아 보이게 만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얹는 쉐딩을 톤이 안 맞는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면 얼굴이 오히려 더 부어 보이고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히 어떤 제품을 추천해요. 이것만 쓰세요 라기보다는 이런 색감의 제품을 쓰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느낌의 쉐딩. 분위기 다 비슷하죠? 그냥 쿨톤 계열의 붉은기가 덜 들어간, 거의 안 들어간 이런 쉐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브랜드가 이런 쿨톤 쉐딩을 정말 잘 만들기 때문에 그냥 어떤 걸 구매하셔도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매일 사용하는 편이고 그중에서도 좀 골라보자면 이렇게 두 친구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펄 하이라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테일하게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팔자 부분이라든지 볼륨감이 꺼졌는데 이제 펄감이 들어가면 어색한 그런 부분을 채울 수가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한 메이크업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두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3C 제품을 사용해 볼게요. 턱 쉐딩부터 들어가 보자면 요거 두 가지 컬러를 엄청 열심히 섞어요. 좀 동일하게 비율을 섞어서 턱을 열심히 쓸어주세요.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턱 쉐딩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더 넓게 이렇게 얼굴을 완전 감싸듯이 해주는 게 얼굴이 확실히 여백이 더 줄어 보이고 어색함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나왔던 그런 붉은기가 많은 쉐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역이 넓어질수록 어색하고 수염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이런 쿨톤 계열의 붉은기 없는 쉐딩들은 영역을 아무리 넓게 해줘도 어색함이 없고 얼굴이 오히려 더 헬스케 보여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쓸어주고 연한 컬러를 살짝 묻혀주고 그 다음에 진한 컬러를 좀 많이 묻혀줘요.
정면에서 보이는 부분에 좀 많이 쓸어주게. 저 같은 경우에는 턱 끝이 좀 긴 편이라서 여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서 해요. 그리고 이제 머랭이들 신경 쓰면 좋은 점이 우리가 보이는 부분만 보통 이렇게 쉐딩을 하잖아요. 근데 남들이 우리를 어디서 볼지 몰라요. 저기서 볼 수도 있고 나는 여기서 예뻐 보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턱 밑까지 완전 턱살까지 쓸어주세요. 이 목하고 이어지는 경계까지 신경 써서 쉐딩을 많이 쓸어주시면 여기가 정말 올라가는 느낌으로 얼굴이 얄쌍하고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저처럼 하관이 긴 분들은 턱 끝 부분이라든지 그 입가 옆으로 해서 사각턱 제외하고 여기 V턱 부분 좀 많이 쓸어주셔도 돼요. 코 쉐딩에 들어가 보자면 일단 브러쉬 추천부터. 브러쉬는 이 브러쉬를 써라가 아니라 이런 모양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바닐라코에서 증정받았던 그런 브러쉬 같은데 코 쉐딩 브러쉬가 아니라 아이섀도우 브러쉬거든요, 원래. 모가 널찍하고 살짝 통통한 다이소 가도 1,000원이면 구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제품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모가 넓고 통통한 이런 제품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기존에는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된 코쉐딩 브러쉬도 참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이 뭔가 한 번에 싹싹 돼서 편하지만 약간 디테일을 잡기에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다. 코쉐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컬러를 많이 사용해요. 어두운 것보다는 살짝 밝은 컬러로 먼저 시작을 해요. 콧볼 양옆을 이렇게 살살살살 잡아주고 그 다음 같은 컬러 브러쉬에 묻혀서 여기 T존 부분 있죠. 저는 T존이 거의 없는 편인데 여기가 입체감이 들어가면 메이크업 하고 나서 그윽하게 콧대도 높아 보이면서 중안부도 더 짧아 보일 수가 있어서 살짝 이렇게 여기를 C자로 파줘요. 눈썹 앞머리와 눈 앞머리 사이. 이게 절대 길게 되면 안 돼요. 이 정도 길이만 살살 파주는데 혹시나 나는 좀 T존이 발달돼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패스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연한 컬러로 먼저 살짝 잡아놓고 디테일을 한 번 더 잡을 건데 연한 컬러랑 이 진한 컬러 살짝 묻혀주세요. 손등에다가 양 조절을 조금 한 다음에 콧볼을 한 번 더 꽉 잡습니다. 저는 코 쉐딩을 좀 세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잡아놓은 베이스 위에다가 디테일하게 조금 더 이렇게 잡으면서 여기서 포인트는 콧구멍 사이 살, 이거를 비주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약간 고양이 코처럼 인중까지 이어서 깊게 파주세요.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면 코가 확 올라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안부가 진짜 슉 하고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코가 짧은 분들은 이 방법을 따라 하시면 더 짧아지기 때문에 비추드려요. 그리고 코끝 부분 정말 은은하게 끊어주기. 확실히 이 과정을 하고 나면 코가 정말 많이 짧아 보이거든요. 대신 메이크업이 조금 얼룩덜룩해 보일 수도 있다? 좋게 말하면 입체감이 생길 수도 있다? 매끈한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코끝을 아주 살짝 잡아주고 나면은 사진 찍을 때나 뭐 영상 찍을 때나 이럴 때 확실히 달라요. 눈썹 꿀팁 가겠습니다. 우리 머랭이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트렌드는 밝은 눈썹이잖아요. 내 머리톤보다 밝은 톤의 눈썹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우리처럼 롱안부들은 이 눈썹이 조금 밝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꾸준히 눈썹 탈색이라든지 눈썹 염색 이렇게 셀프로 진행하고 있는데 눈썹이 굵고 진해지게 되면 우리는 중안부를 줄여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선이 확 잡히기 때문에 중안부가 줄어 보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기 포인트가 딱 되면서 얼굴이 더 올라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 눈두덩이라든지 이 눈썹의 컬러를 부드럽게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눈썹 탈색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머리 컬러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나서 탈색을 하니까 화면상에 모나리자처럼 보여서 안 예쁘다라고 피드백을 주시는 머랭이들이 많아서 최근에는 눈썹 염색을 셀프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촬영 전에도 한번 눈썹 염색으로 자연스럽게 컬러를 빼고 왔어요. 제가 잘 쓰고 있는 눈썹 염색약 엔트로피 브로우 컬러 애쉬 브라운입니다. 이 제품이 다른 그런 염색약들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 비싼 편이긴 하지만 눈썹 전용 포인트 염색약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에 저는 순하다고 느꼈고 가장 좋은 점 소량씩 짜서 내가 원하는 만큼 소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1제랑 2제 크림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하나 다 짜고 그에 맞게 1대1로 요 1제를 섞어줘야 되는데 저는 눈썹이 워낙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과자봉지 밀봉하는 클립으로 조금씩 짜가지고 자주자주 아껴가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로 저는 눈썹 컬러를 이렇게 살짝 톤업을 시켜놨고요. 제가 잘 쓰고 있는 최애 브로우 2가지 추천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브로우 펜슬 3호인데요. 밝은 자연갈색 그런 느낌인데 제가 이렇게 눈썹 컬러를 밝혀놓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친구로 살짝 중화를 시켜주면서 포인트를 잡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쓰고 있고, 이 눈썹이 자라가지고 조금 거뭇거뭇해졌다. 근데 눈썹을 다시 밝히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브로우로 해결을 해야 된다 했을 때는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이 토프 베이지 컬러가 진짜 연한 부드러운 베이지 컬러인데 흑발인 상태에서 사용을 해도 자연스럽게 윤곽을 잡아주면서 눈썹 컬러를 밝혀줄 수 있어서 정말 저의 최애 입니다. 오늘은 제가 눈썹 컬러를 지금 염색으로 밝혀놨기 때문에 이 베네피트 제품 사용해 줄게요. 눈썹을 그릴 때 엄청 디테일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딱 이 포인트만 지켜주면 되거든요. 세미 아치형으로 그리기, 절대 일자로 그리지 않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눈썹 앞머리랑 그리고 눈썹 뒷꼬리 부분 이렇게 숱이 없고 좀 빈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냅두고 앞머리 부분 살짝 이렇게 빈 부분만 채워주고 뒤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문지르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가운데는 냅두고 이 눈썹 앞머리 부분을 살짝 내려주기, 이런 식으로 살짝 내려주고, 그 다음에 눈꼬리 뒷부분은 이렇게 살짝 내려가면서 길게 늘려주고 스크류 브러쉬로 정리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눈썹 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눈썹 산을 올리는 게 그렇게 어울리는 편도 아니고 애초에 T존이 없어서 눈썹 산을 올려놓으면 약간 그 어떤 짤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썹 산은 이 눈꼬리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살짝 앞에다가 조금 도톰하게 올려주는 편이에요.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살짝은 존재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또 비교해보면 눈썹만으로 얼굴 한쪽이 확 내려가 보여요. 절대 길어 보이지 않고 딱 이렇게 중안부를 축소해줄 수 있는 저의 데일리 눈썹입니다. 평소에 머랭이들한테 눈썹 그리는 방법을 크게 설명을 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영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이렇게 그려요. 다시 정리해보자면 여기 앞부분 내려주고 중간 냅두고 뒷부분 내려주고 뒤에서 끝부분 이 눈썹 산 살짝 뒤로 해서 살려주기.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번 영상의 킥 포인트, 눈화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우상으로 눈꼬리는 올라갔지만 눈매는 신기하게 내려가 보이면서 얼굴이 짧아 보일 수 있는 그런 뒷트임, 밑트임, 앞트임, 풀트임 메이크업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저는 평소에 뒷트임 메이크업 진짜 신경 써서 한다라고 할 때는 눈화장을 무조건 웜톤 계열로 진행을 해요. 왜냐면 쿨톤 눈화장으로 뒷트임을 한다? 가능하긴 하지만 자칫 눈이 부어 보이고 어색해 보일 수 있더라고요. 브라운, 베이지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는 편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로는 이 제품을 꼭 메이크업 시작 전에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눈에다가 한번 깔아주잖아요? 저처럼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눈에 좀 크리즈 현상이 생겨요. 이런 거를 방지해주고 그 다음 쌍꺼풀이 없는 분들이 사용해 주셔도 눈화장에 지속력을 높여주고 번짐 방지해주고 그 위에 어떤 섀도우로 올리든 색감을 더 극대화하게 선명하게 연출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요즘 메이크업 할 때 꼭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우선 이 제품 양 조절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눈두덩이에 있는 이런 크리즈 닦아주고 눈두덩이에 톡톡 2번, 눈꼬리에 1번, 애교살에 힘을 빼고 2번 이렇게 발라주고 손가락을 사용해서 눈두덩이부터 펴발라줄게요. 좀 널찍하게 해서 눈에 기초를 잡고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경계가 지지 않게 넓게 퍼뜨려가면서 이렇게 위로 영역을 확장해주고, 눈꼬리 부분은 손으로 톡톡톡톡톡 한번 두드려서 흡수시켜준 다음에 섀도우 가이드를 한번 잡아요. 뒤로 애교살 음영을 이걸로 1차적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넓게 하되 너무 또 번지는 느낌 없이 내가 애교살이 생겼으면 좋겠는 만큼 얘를 발라줘요. 우리가 메이크업 할 때 보통 이제 베이스 컬러 이런 비슷한 컬러를 먼저 한번 깔고 시작하잖아요.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지속력이라든지 고정력 같은 부분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제품으로 이렇게 컬러를 넣고 들어가게 되면 눈이 전체적으로 일단 탁
균형이 잡히면서 애교살 부분 자연스럽게 음영이 들어가면서 그 중안부를 줄여줘요. 눈이 또 더 밑으로 갔죠. 지금 보이시죠? 만약에 이거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이거 안 쓰셔도 되고 그냥 베이스 섀도우로 하셔도 되는데 얘를 조금만 쓰고 싶어요. 눈두덩이까지는 조금 너무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애교살에만 콕콕 찍어서 잡고 가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이거 컬러가 다 예쁘고 저도 잘 쓰고 있지만 브라운 느낌의 트임 음영 메이크업 할 때는 제가 지금 쓴 페일 진저 컬러를 추천드릴게요. 섀도우 팔레트는 가지고 계신 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섀도우 팔레트 중에서 가장 무난하게 트임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오늘 진행해 볼 거예요. 투쿨포스쿨의 프로타주 팔레트 1호 피치 플레인인데요. 포인트를 보고 가자면 기본적인 섀도우 팔레트 같지만 이 제품에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아이라인을 대체할 만한 음영 컬러가 있느냐, 그리고 애교살에 바를 만한 자잘자잘한 쉬머한 펄이 있느냐, 그리고 예쁜 글리터가 들어있느냐, 베이스 컬러로 쓸 만한 컬러가 들어가 있느냐, 이런 활용도가 좋은 섀도우 팔레트들은 필요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뷰티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과한 눈화장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뷰티 메이크업은 절대 과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눈이 커 보이는, 원래 내 눈이 다 트여 있고 내 중안부가 원래 길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저의 추구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눈화장 그렇게 세게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확실한 차이 보장드립니다. 이 눈두덩이 윗부분 들어갈 건데 뭐 크게 안 할 건데 방법을 잘 보세요. 자, 일단 눈에 색감이 1차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영 바로 들어갈 거예요. 이 컬러 브러쉬에다가 묻혀주세요. 그리고 쌍꺼풀 라인만큼 없으신 분들은 눈 떴을 때 은은하게 색감이 올라오는 만큼 발라줄 건데요. 적당히 음영 한번 잡고 갈게요. 이런 느낌으로 손에 힘을 풀고 가볍게 한번 쓸어주고 같은 컬러 브러쉬에 또 묻혀서 눈 앞머리 부분 살짝 터치하면서 영역 넓혀주기. 눈 가운데 부분 비워두는 거예요. 여기 건들지 않을게요. 뒷트임도 중요하지만 저는 눈이 좀 먼 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앞트임을 하면서 눈이 길어 보이도록 가로 확장, 이제 눈꼬리 뒷부분 연장, 마찬가지로 가운데는 비워둘게요. 이렇게 해주고 손가락으로 살짝 경계 부분 풀어주고 삼각존 부분 음영 들어가면서 눈꼬리 길게 영역을 좀 확장시켜줄게요. 다음으로는 총알 브러쉬로 바꿔서 아까 발랐던 컬러 바로 옆에 있는 좀 더 진한 확실한 음영 컬러, 이것도 너무 많이 묻히지 말고 소량만, 혹시나 양 조절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콕 찍고 손등에다가 톡톡톡톡 덜어가면서 사용해 주시는 게 편해요. 이제 이 음영 컬러는 영역 설정을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조금씩 얹어가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꼬리가 길어 보여야 되니까 여기 눈꼬리랑 삼각존 부분 있죠? 음영 디테일을 한 번 더 주거든요. 아까 발랐던 이 영역에다가 한 번 더 얹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연장해가면서 조금씩 발라주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살짝 찍어가면서 눈꼬리 자연스럽게 연장. 눈 앞머리도 살짝만 색감 맞춰주고, 이제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 비워놨잖아요. 여기에다가 펄을 발라줄 건데 펄을 발라줌으로써 이 음영과의 경계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눈두덩이가 더 가볍고 맑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대신 펄은 적당히 포인트가 되는, 그렇다고 또 너무 쉬머하지도 않고 적당한 포인트가 되는 그런 애매한 제품을 찾아서 발라야 되는데 이 팔레트에 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살짝만 묻혀서 눈두덩이 가운데 음영 비워놨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톡톡톡톡 한 듯 안 한 듯 그냥 한번 쓸어주기. 여기 부분에 또 펄이 과하게 되면 시선이 위로 몰리면서 중안부가 길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롱안부들은 여기 위쪽에 최대한 시선을 안 가도록, 하지만 느낌은 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소량만 톡톡톡톡 살짝의 반짝임? 나 오늘 좀 신경 썼다 이런 느낌으로 항상 얹어주고 있어요. 여기서 뷰러를 바로 들어갈 거예요. 보통 속눈썹을 제가 엄청 바짝 찝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속눈썹을 평소랑 다른 느낌으로 붙일 거기 때문에 그냥 느낌만 내는 정도로 부드럽게 한번 집어줄게요. 아래 속눈썹은 뷰러하지 않고 냅두고 위에만 자연스럽게 컬링 주는 느낌으로 집어주고, 얇은 펜슬 라이너 사용해서 1차적으로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 저는 보통 요거를 사용해서
사용해서 이제 눈꼬리까지 일단 다 그리고 가거든요. 근데 오늘 속눈썹 붙이는 방법을 설명드릴 때 이걸 그려놓고 붙이면은 뭔가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눈동자 가운데까지 해서 앞부분만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살짝 몽고주름이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터치해서 앞트임, 눈매가 길어 보일 수 있게, 눈매가 뒤로 확 트여 보일 수 있게 오늘 가닥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필리밀리의 1호 퓨어 데일리입니다. 이 친구가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쓴 인조 속눈썹 같아요. 정말 편하고 붙였을 때 자연스럽게 화려하면서도 눈이 또렷하고 커 보여가지고 얘는 정말 강추드리고, 몇 가지 더 추천드리자면 속눈썹 트위저는 보통 이렇게 2개를 많이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피카소 제품이고요. 가격대가 좀 있어요. 요거 뭐 언더 속눈썹 이렇게 모아주기도 좋고, 인조 속눈썹 이제 투명 풀 바른 다음에 모아주기도 좋은 그런 제품이고, 요즘 빠진 거는 이거. 진짜 저는 이제 이거 없으면 속눈썹 붙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코링코의 톡톡하라 트위저 제품인데요. 얘가 인조 속눈썹 붙일 때 진짜 너무 편하고 단단하게 잘 붙여주거든요. 그립감도 진짜 괜찮고 모든 면에서 정말 만족스러워가지고 혹시라도 단종될까 봐 무서워서 5개나 쟁여놨습니다. 다이소 가면 트위저 1,000원이면 사는데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달라요. 오래 써도 냄새도 안 나고 진짜 속눈썹이 착착 잘 붙고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습니다. 그 다음 풀은 검정풀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하고, 인조 속눈썹으로 뒤트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한 가닥을 집어주시고 엄지손톱에다 이렇게 해주고, 진짜 샵처럼 여기 윗부분에다가 비벼서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붙이니까 확실히 같은 길이의 속눈썹이라도 훨씬 더 길어 보이고 또렷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 방법을 연구해서 연습하다 보니까 훨씬 편하고 이물감도 적고 속눈썹도 더 화려해 보여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혹시나 이 방법이 어렵거나 안 해보셨다면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디테일하게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속눈썹을 붙일 때는 안쪽에다가 풀을 바르잖아요. 오늘은 위에서 이렇게 뒤로 할 거기 때문에 속눈썹 풀을 뒷면에다가 얇게 발라주세요. 보통 속눈썹 붙이실 때 가운데부터 많이 시작을 하실 텐데 뒤트임 메이크업 하실 때는 뒷부분부터 붙여줄 거예요. 내 눈매보다 훨씬 더 길게 붙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눈썹이 아닌데 여기서부터는 내 속눈썹이야 라는 느낌으로 살짝 올려서 이렇게 위로 들어가가지고 공간을 이렇게 약간 주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공간 남은 거 보이시죠? 이거를 손으로 해서 살짝 각도를 내려주세요. 어때요? 지금 이거 하나만 붙였는데도 내 눈꼬리가 여기서부터, 이 붙인 데서부터 시작하는 느낌이라 훨씬 길어 보이죠? 그 다음 속눈썹도 마찬가지로 속눈썹 풀을 뒷면에 얇게 발라주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붙일 거예요. 이 맨 뒤에 있는 속눈썹하고 너무 따닥따닥 붙일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살짝 떨어뜨려서 붙여줄게요. 내 속눈썹이 원래 자라나는 곳 있죠? 거기 위에다가 비벼가면서 발라주시면 되고, 붙일 때는 이렇게 정말 부담스럽게 딱 붙인 다음에 손가락으로 해서 각도를 내려주세요. 다음 것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 저는 보통 4개를 붙이거든요. 마지막 하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톡 붙여주고 내려주기. 여기서 이제 고정력을 더 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이 코링코 트위저만 있으면 되거든요. 맨 뒤에 붙였던 거 제외하고 나머지 3가닥 있죠. 이 3조각을 이렇게 조심히 인조 속눈썹 뒤로 들어가서 내 속눈썹하고 같이 붙여주세요. 이렇게 꾹 집어주세요. 그러면은 밀착력이 진짜 오래가서 하루 종일 안 떨어지거든요. 뭐 바람 불어도 안 떨어지고, 그리고 이물감도 확 줄어요. 눈 안 찔리게 조심조심 하시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간혹 속눈썹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애초에 잘못 붙인 거니까 다시 떼서 다시 풀 붙여서 처음부터 하시면 되고, 저는 이 과정을 이제 접착 목적도 있지만 잘 붙었나 확인하는 용으로 꼭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꼭 해주고 뗄 때 보면 안 떨어지죠? 그럼 저는 지금 잘 붙인 거예요. 이제 브라운 컬러의 붓펜 라이너 준비해주세요. 아무래도 풀도 검은색이고 인조 속눈썹 대도 검은색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사이사이 싹싹 채워주고
마지막에 너무 길게 붙여놨던 가닥 속눈썹 부분이 지금 보면 굉장히 어색해요. 이 부분을 기점으로 삼아서 눈꼬리를 올려줄 건데요. 뒤트임 포인트는 제가 이 가닥 속눈썹을 띄워서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공간이 있죠? 이 공간 채우지 않을 거예요. 위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연결. 절대 두꺼워지지 않게 그냥 이 속눈썹이 좀 모양이 어색한 부분만 자연스럽게 채워주고 이 속눈썹 끝나는 지점 있죠? 여기서부터 눈꼬리를 올려줄 거예요. 방향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내 속눈썹 끝나는 부분 기점으로 해서 사선으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눈꼬리 올리는 방법이 손에 많이 익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감이 잡혀서 싹싹 그릴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나는 감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이라인 한번 대보고 내 눈꼬리 끝나는 지점 이렇게 보고 각도가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각도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로 들어가서 아래 아니에요. 위로 들어가서 이 정도로 빼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눈꼬리를 끝에서부터 그리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딱 해두는 게 정확하게 딱 올릴 수 있는 그런 꿀팁 같아서 눈꼬리를 저처럼 이렇게 올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끝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아이라인 끝, 눈매가 지금 눈 화장 더 완성한 거 아닌데 엄청 길어 보이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속눈썹이 조금 더 깔끔했으면 좋겠고 앙큼해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미샤의 투명 마스카라 있거든요. 요거를 하나 또 준비해주세요. 가닥 속눈썹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쫑쫑쫑 발라주면서 뭉치거든요. 모이게 만들어줘요. 여기서 이제 디테일은 이렇게 생긴 피카소 트위저. 이걸로 가닥가닥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 이미 눈꼬리가 지금 너무 길어져서 뒤트임이 충분히 됐지만 오늘은 제가 중안부 축소 차력쇼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밑트임 가보겠습니다. 애교살부터 가볼게요. 너무 쉽고 예쁜 애교살 꿀템을 찾았어요. 삐아의 라스트 파우더 펜슬입니다. 확실하게 애교살 볼륨을 주면서 주름 끼임이라든지 갈라짐, 건조함, 뻑뻑함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애교살을 진짜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친구예요. 전체적으로 무펄에 가까운 진짜 은은한 쉬머 컬러거든요. 일단 첫 번째 1호 체리우유.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화사한 핑크 코랄 컬러예요. 그래서 쿨톤 메이크업에도 괜찮고 웜톤 메이크업에도 살짝 은은하게 핑크빛 주기 좋은 그런 컬러고 펄이 있지만 거의 티가 안 나요. 2호는 약간 노리끼리하게 애교살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웜한 컬러인데 이 세 가지 컬러 중에서 가장 펄감이 돋보이는 친구예요. 근데 눈에 올렸을 때 막 펄이 또랑또랑하다는 느낌은 아니고 진짜 은은하게 애교살에 볼륨을 주는 그런 제품이고 3호 복숭아 우유. 이거는 완전 웜톤 코랄 컬러. 그래서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컬러 중에서 컬러가 가장 진하다 보니까 이 애교살에 음영 작업 들어갈 때 쓰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세 가지 컬러 다 너무 좋아하고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 딱 하나만은 추천 못 드리고 만약에 구매하실 거라면 세 가지 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중에서 두 가지를 쓸 건데 첫 번째로는 가장 어두웠던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웜톤 계열이기 때문에 이 복숭아 우유 컬러 사용해서 애교살에 이 컬러 음영을 1차적으로 아까 잡아놨잖아요. 거기 위에다가 한 번 더 포인트를 주는 느낌으로 쓱쓱 포인트는 컬러를 살짝 길게 내 눈꼬리가 길어진 만큼 길게 발라주기. 근데 이런 컬러를 길게 바르면 뒤트임이 확 되잖아요. 대신 너무 밝은 컬러를 바르게 되면 약간 도우인 메이크업처럼 어색해 보일 수 있어서 하얀 컬러 말고 컬러감이 들어간 제품으로 길게 확장을 해주고 여기 위에다가 2호 바나나 우유 컬러를 포인트로 또 얹어줄 건데요. 이 컬러를 바르게 되면 이제 애교살에 볼륨이 빵 더 생기거든요. 방금 발랐던 영역보다 조금 작게 해가지고 딱 중간 정도 지점에 쓱쓱 발라줄게요. 여기서 언더 음영을 추가해서 눈을 더 내려볼게요. 진짜 이제 이렇게 되고 있죠? 언더 음영. 제가 이 언더 속눈썹 부분에 항상 붉은기라든지 이런 음영 같은 것들을 줘서 눈이 밑으로 내려가 보이게 연출을 하거든요. 더샘 커버 퍼펙션 립 펜슬이거든요. 근데 언더 음영으로 쓰면 기절이다. 컬러감 너무 자연스럽고 심지어 이거 립 펜슬인데 픽싱도 잘 돼가지고 웬만한 그런 밑트임 음영 제품 쓰는 것보다 괜찮더라고요. 아래 속눈썹 자라나는 부분 있죠? 살살살살살 문질러주세요. 그리고 뒤트임까지 자연스럽게 해주고 눈 앞머리에도 살짝 붉은기.
지금 언더에 붉은기가 생기면서 또 은은하게 자리가 잡혔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는 오트 컬러 있어요. 오트 컬러는 진짜 쉐딩 같은 컬러거든요. 약간 입술 쉐딩 같은 그런 컬러인데 이 컬러로 뒤팀 해주잖아요. 기절이에요. 삼각존 부분에다가 얘를 그냥 쓱쓱 발라주세요. 앞부분도 살짝 음영 추가. 그리고 이 오트 컬러로 말이죠. 애교살 그림자까지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그 부분에다가 그리는데 저는 거기 밑부분에다가 그려요. 살짝 여기 밑부분에다가 제가 애교살 그림자는 진하게 그리는 걸 안 좋아해서 진짜 연하게 살짝만 느낌만 주고 있습니다. 진하게 그려서 다크서클처럼 보일 바에는 안 그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항상 그려주고 있어요. 이렇게만 뭐 음영이랑 뒤트임, 애교살 마무리해도 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고 가기 위해서 아까 발랐던 부드러운 음영 컬러 있죠? 이 컬러를 삼각존에다가 정말 가볍게 한번 얹어줄 건데요. 아주 얇은 브러쉬가 필요합니다. 요 정도 모의 브러쉬가 필요한데 요거는 제가 몇 년째 너무나 잘 쓰고 있는 안시 브러쉬예요. 이 제품도 머랭이들한테 많이 추천드리고 항상 이 제품을 메이크업에서 꼭 사용했는데 최근에 너무너무 저렴한 초저렴이 알리 꿀템을 찾았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좋아서 지금 이렇게 쟁이고 있거든요. 엄청 뭐가 작기 때문에 뒤트임이라든지 아니면 삼각존이라든지 언더음영이라든지 아이라인이라든지 디테일 잡기 너무 좋아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친구들 꺼내서 아까 말했던 그 컬러 소량만 묻혀서 그냥 자연스럽게 덮어주는 느낌? 덮어주고 여기 언더 음영도 한번 가볍게 쓸어주고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한 번씩 덮어주세요. 가장 어두운 이 컬러 아이라인 대용으로도 쓸 수 있는 컬러예요. 붓펜 라이너 찍 그려놓은 거 있죠? 이게 예쁘긴 하지만 뭔가 디테일이 부족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붓펜 라이너 하나만 딱 안 그리고 가고 이렇게 항상 어두운 컬러로 위에 한번 덮어주거든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눈화장이 자연스러워 보여요. 덮으면서 살짝 더 위로 라인 빼주기. 그럼 완벽해지죠. 남은 양으로 앞트임. 나는 애교살이 좀 더 뽀용하게 올라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이런 쉬머한 컬러들 있죠. 이런 거라든지 하이라이터라든지 잘 쓰시는 것들 있죠. 그런 거 한번 가볍게 얹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꼼꼼히 해놓은 눈화장 오래오래 가야 되잖아요. 저는 뒤트임 메이크업 할 때 눈화장 진짜 신경 써서 할 때 이 친구 무조건 씁니다. 소내추럴 매직 실러 이거 꼭 써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 바르면 진짜 정말 거의 안 번지거든요. 이 삼각존 연장해 놓은 거랑 애교살 연장해 놓은 거 이 사이 한번 잡아줄게요. 싹 한번 발라주고 눈꼬리 싹 한번 가볍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앞트임 해놓은 거 샥 고정시켜주고 언더음영 잘 번지시는 분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잘 안 번지긴 하는데 만약에 잘 번지신다면 언더음영 사이사이도 그냥 가볍게 톡톡톡톡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 하루 종일 고정돼요. 이제 말도 안 됨.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 아니에요, 머랭이들.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더 남았는데 바로 언더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제 인생 언더 속눈썹. 이거 없으면은 트임 메이크업 절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 저의 피부가 된 언더 속눈썹이에요. 언더 속눈썹을 붙이고 안 붙이고의 그 중안부 축소 차이가 또 엄청 크거든요. 이 양쪽 끝에가 5mm고 가운데 두 개가 6mm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붙이냐. 앞부분에다가 짧은 거 5mm 붙여주고 중간에다가 6mm, 끝에다가도 6mm를 붙여주거든요. 근데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하면 끝부분 5mm로 바꾸셔도 돼요. 속눈썹 풀은 무조건 투명 풀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저는 투명 풀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피카소 속눈썹 사면 증정되는 미니 풀을 사용하는데요. 뭐가 됐건 그냥 투명 풀 아주 소량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언더 속눈썹을 핀셋에다가 둥글게 잡아주시고 이 볼륨이 위에 속눈썹하고 반대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붙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내 언더 속눈썹 뒤로 들어가서 저는 붙여주는데요. 앞부분 위치 설정하고 붙이고 포인트는 바로 위로 들어주세요. 그냥 최대한 위로 들어주세요. 계속 신경 써서 위로 들어주고 가운데 붙일 친구는 긴 친구로 바로 옆에 붙이는 게 아니라 살짝 띄워서 붙일게요. 내 속눈썹 아래로 꾹 눌러서 붙이고 위로 들어주기. 마지막 친구도 긴 친구로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짧은 것만 골라서 붙이셔도 돼요. 언더 음영 들어간 라인 살짝 위에다가 이 정도 톡 붙이고 들어주기.
진짜 언더 속눈썹까지 붙이니까 눈이 와방 커지고 중안부가 와방 짧아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하면 눈화장 끝이 아니라 딱 한 가지 꿀팁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아이라인이 화려하고 뭐 눈꼬리도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막 음영감도 들어가고 그래서 눈이 살짝 텁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기 위해 마무리로 이 아이라인 그려놓은 곳 밑으로 들어가서 하이라이터를 한 줄 그려주는데요. 오늘 쓸 하이라이터 오프라의 페퍼민트 컬러거든요. 이거는 제가 잘 쓰고 있는 컬러인데 진짜 얇은 브러쉬 있죠? 듬뿍 묻히되 얇게 발라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손등에다가 얇게 조정해주세요. 이 아이라인 그려놓은 거 밑으로 한 줄 쭉 그어줄게요. 이렇게 하이라이터로 얇게 눈꼬리 여기 뒷부분 살짝 쭉 그어주면 화면에서 볼 때는 머랭이들 차이를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 눈화장의 답답함이 훨씬 덜해 보이고 눈꼬리가 자연스럽게 더 트여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아이라인 따라서 위까지 올라가면 안 돼요. 내가 원래 가진 눈매 따라서 쭉 한 줄만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중안부가 진짜 짧아지고 뒷팀, 밑팀, 앞팀 다 되는 왕눈이 메이크업 촬영쇼 이제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블러셔 꿀팁 갈 건데요. 일단 꼭 피해야 할 방법 알려드릴게요. 너무 쨍한 컬러, 그러니까 포인트가 너무 많은 그런 컬러 있잖아요. 너무 진한 형광기 도는 그런 컬러 피하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눈화장을 엄청 공들여서 포인트가 되도록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살짝 힘을 빼줘야 되거든요. 립이랑 치크 둘 다 색감을 조금 빼주는 게 조화롭게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블러셔 위치를 적당히 살짝 올려 바르는 게 눈이랑 이렇게 붙어 보이면서 중안부가 짧아 보일 수 있거든요. 얘는 페리페라의 톡 블러쉬 kit캡 슈가베일 컬러인데요. 이 컬러로 자연스럽게 블러셔 영역 먼저 설정해주고 한 요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눈이랑 가깝지만 너무 붙지는 않게 그리고 콧볼 밑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게 밑으로 바르게 되면 얼굴 이렇게 더 길어질 수가 있어서 절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신경 써서 자연스럽게 펴발라주기. 다들 잘 하고 계시는 방법일 것 같아서 크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 너무 위로 바르지 않기, 너무 쨍한 컬러 사용하지 않기. 간단하죠? 그리고 손가락에 남은 양으로 아까 코 쉐딩으로 여기 콧대 끝에 좀 끊어놨잖아요. 살짝 윗부분에 자연스럽게 컬러감이 물들도록 연결해주기. 그리고 코끝에도 살짝 발라주면 좋아요. 저처럼 턱이 길다면 턱 끝에도 살짝. 그리고 저는 이 위에다가 펄감이 들어간 파우더 타입 치크를 하나 더 올려줄 건데요. 이거 너무 예뻐요. 나스의 템티드 컬러입니다. 이렇게 웜한 골드 펄이 들어간 컬러인데 얘를 볼따구에 올리면은 볼이 피부가 진짜 좋아 보이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광채가 나면서 컬러감도 입혀줘서 너무 좋아요. 아까 발라놨던 치크 이 광 위에다가 또 새로운 광을 입혀주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콧대 부분도 똑같이. 그리고 또 눈밑이나 이런 볼 쪽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주는 것도 중안부가 꽤 짧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면 또 시선이 이쪽으로 바로 집중되기 때문에 저는 자주 안 하는 편이지만 찍어주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마침 제가 또 여기 왕 뾰루지가 나가지고 잘 안 가려지더라고요. 완벽하게 사실 커버할 수 있긴 했는데 이거 그냥 점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점을 하나 찍어볼 건데요. 이거는 제가 점 찍을 때마다 사용하는 다이소의 더봄 미인점 펜 다크 브라운 컬러인데 이 과정은 생략하셔도 되는데 좀 얼굴이 밋밋해 보이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사용해보시면 좋은 방법이에요. 자연스럽죠? 점 같죠? 하이라이터는 아까 여기 눈꼬리에 발랐던 그 컬러 동일한 컬러 사용해줄 건데요. 이 코가 좀 짧아 보이기 위해서 지금 시선을 이렇게 끊어놨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색하지 않도록 포인트를 주는 게 하이라이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코 부분, 제가 코끝 부분 좀 어둡게 해놨잖아요. 코 시작점이 좀 높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 코끝이 여기인데 저는 이쪽에다가 살짝 더 위에다가 진주알 광을 뽀용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콧대에다가 쉐딩도 하고 지금 블러셔 컬러도 발라놨잖아요. 이 부분이 자칫 어색해 보일 수 있으니까 블러셔 발라놓은 거 살짝 위쪽부터 시작해서 블러셔 발라놓은 거랑 연결되게 여기 콧대 부분에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길게 하면 코가 또 길어 보일 수가 있어서 코가 짧아 보일 수 있도록 이 정도만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콧대 포인트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코가 길어 보일 수 있어서 살짝 내 눈 앞머리 여기 살짝 밑에서부터 블러셔 그려놓은 것까지 이어가지고 이 정도로 영역 설정해 주시면 좋고요. 마무리로는 여신존, 콧대랑 눈 앞머리 사이 이렇게 밝혀주면 하이라이터 끝! 마무리로는 중안부 짧아 보이는 입술, 립 메이크업 포인트 알려드릴 건데요. 입술 컬러를 최대한 부드럽게 힘을 빼줘야 돼요. 근데 저같이 입술 컬러가 붉은 사람들은 입술이 이래나 저래나 쨍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베이스 립을 발라줍니다. 이런 부드러운 베이지 컬러의 매트 틴트를 사용해서 입술에 붉은기 한번 싹 눌러줄게요. 만약에 나는 입술이 컬러가 없어요, 하얘요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 생략하셔도 돼요. 다음으로는 정말 중요한 인중 축소 오버립 포인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얼굴 분석을 받아보니 인중이 길어서 중안부가 더 길어 보이는 그런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립 메이크업 할 때 이 인중 길이 줄이려고 정말 많이 신경을 써요. 아까 썼던 이 더샘의 립 펜슬 오트 컬러 그대로 사용해 줄게요. 입술 라인, 입술 산 여기 부분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입술 라인을 키워줄게요. 그 다음 입꼬리,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입꼬리 살짝, 이 밑에 입술 라인도 확장. 대신 전체적으로 그리면 뭔가 유하게 이상해질 수 있어서 가운데 부분만 자연스럽게 그림자지게. 아까 제가 이 비주 부분 쉐딩으로 짧아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용해가지고 인중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를 살짝 파주세요. 한 번 더 포인트가 들어가는 느낌으로 여기 비주 부분과 인중 부분 살짝 연결해서 이제 코가 짧아 보이도록 그림자 효과 넣는 건데 너무 진하거나 너무 길면 암사자가 어흥되기 때문에 적당히. 그리고 마무리로는 정말 베이스하고 부드러운 멀멀립 가운데다가 발라주기. 이거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토피 로즈 컬러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바르면 또 우우 될 수 있으니까 안쪽 위주로 해서 광감과 색감 포인트를 자연스럽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포인트는 입술 산에 살짝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입술 산 부분이 촉촉하게 광나면은 인중이 더 짧아 보이더라고요. 너무 예뻐! 미쳤어, 진짜. 제가 인중이 길어서 중안부가 더 길어 보인다고 했잖아요. 사실 인중 축소 수술 요즘 이런 거 SNS에서 많이 보이길래 솔직히 좀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도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은 그런 고민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2026년 뉴 버전 중안부 축소 여우상 뒤트임 메이크업 끝! 지금 제가 머랭이들한테 이 메이크업의 확실한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반반, 지금 눈이랑 치크 남기고 반반 메이크업 했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나요? 저도 좀 민망한데 가리고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여우상으로 딱 눈꼬리 올라가면서 완전 눈 길어 보이면서 중안부 문제 없는 너무 예쁜데 이쪽은 지금 중안부 완전 길다. 메이크업의 힘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저는 참 이 메이크업이라는 게 정말 신의 축복?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같은 느낌이랄까요? 나의 컴플렉스와 나의 단점들을 이렇게 노력만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행복하고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머랭이들 아직 2가지 꿀팁이 더 남았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한 꿀팁이라 머랭이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2가지 꿀팁 제가 반대쪽 눈 메이크업 완성하고 나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짠! 한쪽만 어색하지 않게 똑같이 이렇게 왕눈이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머랭이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이제 이렇게 옆 볼륨이 굉장히 없고 귀가 진짜 누워있어요. 그리고 작아요. 유치원생보다 실제로 귀 사이즈가 작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 요정귀가 유행을 하잖아요. 요정귀 필러 시술 같은 것도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자연스럽게 예전부터 이제 이 누운 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저도 귀 필러 시술 좀 알아보긴 했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지인분이 귀 필러 시술 받았는데 속상하게도 귀 한쪽이 괴사가 돼가지고 진짜 고생한 걸 봤거든요. 필러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정귀 테이프를 엄청 붙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맨날 붙이고 다닌 건 아니었지만 가끔 영상에서 이제 요정귀 테이프를 붙이고 메이크업을 진행했을
했을 때 머랭이들이 유난히 이 얼굴형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 긴 얼굴이 축소가 되면서 옆으로 좀 볼륨감이 생기는 그런 느낌을 영상으로 보고 확인을 해서 시중에 있는 다양한 요정기 테이프들 사가지고 진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저는 이걸로 정착을 했습니다. 나비 모양.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시중에 있는 것 중에 저한테는 가장 효과가 좋고 확실하게 귀가 서서 이 친구로 정착을 했어요. 이걸 붙이기 전에 알코올 수압으로 무조건 귀를 한번 닦아줘야 되거든요. 이런 알코올 수압 약국에도 있고 저는 쿠팡에서 샀어요. 얼마 안 해요. 아무래도 귀 뒤에 있는 뭐 유분기나 각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테이프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닦아주고 이 친구를 하나 빼서 이제 접착면이 있잖아요. 그 접착면 반대로 반절을 접어주세요. 반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귀 뒤로 들어가서 여기 이 부분 반 그리고 여기 뒷목 반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반을 접어서 귀 위에다가 반, 그 다음에 귀 뒤에다가 반 이렇게 붙여주고 꾹꾹 누르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최대한 앞으로 이렇게 붙여줬는데요. 제가 귀가 너무너무 작은 편이라서 머랭이들은 엥? 싶을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귀가 많이 쓴 거거든요.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하고 봐주세요. 심지어 저는 이거를 이렇게 붙여주기만 해도 소리가 잘 들려요. 반대도 붙여줄게요. 어때요? 여태까지 진짜 저 여권 사진 찍을 때도 귀 안 보여가지고 사진사님이 막 귀 좀 계속 까라고 다시 했는데 이걸 알았더라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았을 것 같아요. 다음 여권 사진은 이거를 꼭 붙이고 찍겠어요. 어쨌건 이제 메이크업을 제외한 중안부 짧아 보이는 꿀팁 첫 번째로는 이렇게 누운기 테이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헤어 볼륨입니다. 제가 머리숱이 많은 편인데 뒤통수에 다 몰빵돼 있고 옆통수에는 머리숱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볼륨을 안 살리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더 오이처럼 길어 보이고 안 예뻐 보이거든요. 나이아가라 고데기를 사용해서 옆볼륨을 꼭 넣어주고 있어요. 이걸 넣고 안 넣고의 그 중안부 차이가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제가 한쪽만 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드릴게요. 귀 위쪽 있죠?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고데기 온도는 한 180도, 뭐 200도 이렇게 설정해놓고 다치지 않게 꾹꾹 2번 찝어요. 그러면 짜글짜글하게 이렇게 라면빵처럼 생기거든요. 더 찌글찌글해져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집어주고 그 다음 거기 위쪽으로 해서 여기 속 안에 머리를 또 소량만 찝어서 2번 찝어줍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 두상마다 이 볼륨이 들어가야 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되고 어떤 부분에 볼륨이 없는지 봐가면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저는 머리를 한번 내려봐요.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한 여기쯤에 조금만 더 넣어주거든요. 여기보다 위로 들어가면은 그 머리를 움직이면서 머리 사이사이로 짜글짜글하게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머리 속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볼륨이 빡 생겼죠? 이렇게 저는 3단을 속 안쪽으로 해서 넣어줬는데 볼륨 차이 보이시나요? 위쪽에 이제 볼륨이 생기면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도 똑같이 나이아가라 고데기로 이제 볼륨 넣어줬는데 이거는 정말 저의 공기 같은 그런 꿀팁입니다. 우리처럼 롱안부들은 이렇게 5대5 가르마 했을 때 얼굴이 더 길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5대5 가르마는 잘 안 하고 살짝 사선으로 가르마를 타줘요. 내 얼굴이 더 예쁜 쪽으로 해서 사선으로 살짝 이렇게 둥글게 가르마를 타주는 편이고 사선으로 가르마를 하게 되면 이제 가르마로 가는 시선을 끊어줘가지고 얼굴이 더 짧아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보통 중안부가 긴 분들은 뭐 중단발이라든지 아니면 굵은 웨이브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평소에 생머리를 더 선호해서 사실 이 상태에서 고데기만 살짝 하고 나가기는 해요. 또 오늘 제대로 중안부 축소 차력쇼니까 굵은 보다나의 40mm 고데기를 사용해서 머리 진짜 자연스럽게 대충 한번 말아보고 올게요. 짜라란!
이렇게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컬이 막 자잘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볼륨감을 위주로 이 머리가 더 퐁실해 보일 수 있도록 굵은 컬을 열심히 넣어봤는데요. 어떤가요, 머랭이들? 여기까지 하면 제가 오늘 우리 머랭이들에게 중안부 축소 뉴 버전으로 진짜 많은 꿀팁 알려드렸는데 이번 영상이 많은 롱안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롱안부 대표 뷰티 유튜버로서 우리 롱안부 머랭이들을 위해 끊임없는 중안부 축소 메이크업을 연구할 것을 머랭이들께 맹세드립니다. 평소 영상보다 내용이 좀 많고 더 길긴 하지만 차근차근 여러 번 반복해서 따라하시면 우리 머랭이들도 쇼단부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